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야 하고 어딘가 모르게 스스로 한계를 정해두고 계신가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어떤 날은 크게 자신감을 가지다가도 또 어떤 날은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두어 버릴까? 그렇다면 내 가능성을 결정짓는 진짜 힘은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삶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필드, 즉 장이라는 개념에 닿습니다. 우리의 감정, 선택,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모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장 위에서 움직이며 우리가 머무는 장의 성질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현실 역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데이비스 호킹스 박사의 강연을 통해 이 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필드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강의 중 핵심이 되는 부분만 모아 여러분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처럼 자연스럽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삶 전체를 감싸는 에너지장. 우주가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 가장 먼저 드러난 것 중 하나는 생명 자체를 이루는 에너지장이었다. 우리가 측정하고 이해하려는 모든 것은 결국 이 무한한 의식의 장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며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무한하고 경계가 없으며 시작과 끝조차 존재하지 않는 신의 실제는 증명이라는 개념이 작동하는 바깥 영역에 있다. 증명은 분석과 과학의 세계에서만 의미가 있다. 영적 현실은 본질과 급진적 주관성이 펼쳐지는 차원이다. 내가 처음 근전도 반응, 즉 키네시올로지를 접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몸에서 일어나는 국소적 현상, 뉴턴식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과성은 과학의 세계에서만 유효하다. 현실의 깊은 차원에서는 세상은 인과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인과라는 구조를 만들어 그 위에 세계를 해석해 놓았을 뿐이다. 마치 마음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듯이 말이다. 우주에는 본래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거리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이전과 이후도 없다. 우리가 사건을 순서대로 목격한다고 해서 우주가 그 순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관찰하는 자아가 그렇게 느낄 뿐인 관점일 뿐이다. 자아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 우주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관찰 방식이나 순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다. 모든 것이 자기 본질에 따라 바로 이 순간 스스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잠재된 가능성이 조건을 만나 현실로 떠오르는 것. 그것이 우주의 근본적인 움직임이다. 우리가 흔히 믿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긴다는 사고방식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 인과를 무한히 따라가려 하면 끝을 알 수 없는 연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단순하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대로 스스로 일어난다. 내가 무언가를 일으킨다고 믿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나라는 분리된 존재가 원인이 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만든다고 여기는 그 믿음 자체가 이원성의 시작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아무도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날 뿐이다. 이 잠재성이 조건을 만나 현실이 되는 원리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현상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기적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그저 잠재성이 특정한 맥락과 만나 활성화되는 과정일 뿐이다. 맥락의 영적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의식 수준이 충분히 높아지면 삶 전체가 하나의 끊임없는 기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모든 것은 본래의 성질 그대로 조건이 무르익는 순간 스스로 피어오른다. 당신이 곧 무한한 장이다. 당신이 관찰자 혹은 경험하는 자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어떻게 스스로를 알게 될까? 그 이유는 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바로 깨어있는 상태 때문이다. 당신이 나라고 느끼는 실체는 사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의식의 장이다. 몸도, 감정도, 생각도 그 장 안에서 잠시 떠오르고 쓰러지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내용들에 동일시해 왔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그 장 자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온 것이다. 관찰하는 능력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능력도 아니다. 그 근원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현상, 바로 의식이라는 장의 빛이 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의식의 장이 당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빛이 비추기 때문에 관찰자가 생겨나고 경험하는 자가 존재하며 모든 것이 의식 안에서 형체를 갖는다. 그러나 진짜 당신은 그 형체가 아니다. 당신은 그 모든 형체를 비추고 있는 장, 즉 무한한 의식에 훨씬 더 가깝다. 앉아있는 몸, 들려오는 소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들. 이 모든 것은 의식의 장 위에 잠시 떠오르는 파동들이다. 장이 있기 때문에 파동이 생기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가능하다. 이 장은 우주 전체를 감싸며 만물이 드러나는 근원이다. 우리가 이 장과 직접 맞닿는 순간 그것을 자기라고 부른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은 신성에서 흘러나오는 빛이며 그 빛이 당신 안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바로 의식이다. 나는 신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돌멩이나 바닥의 카펫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 같은 존재이지만 그들 안에는 자각하는 능력이 없다. 그 차이가 바로 의식의 장이다. 이 장이 바로 모든 창조가 일어나는 배경이다. 의식의 장이 있기 때문에 잠재성은 형체를 얻고 가능성은 현실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장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 감정, 기억과 동일시하며 살아왔지만 사실 진짜 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추는 무한한 장 자체라는 사실이다. 명상이나 고요한 성찰의 순간, 이 흐름만 기억하면 된다. 당신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관찰자 자체가 이미 장의 자리다. 장은 조용하고 변함이 없고 그저 비춘다. 생각은 그 위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구름 때문에 인생을 소모할 이유는 없다. 장의 힘. 모든 현상이 스스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각 존재가 본래 지닌 성질에서 비롯된다. 어떤 것도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원인으로 촉발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무한한 장의 지배 아래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드러난다. 이 장은 무한한 힘을 품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특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거대한 전자기장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작은 금속 조각이 그 안에서 어디로 끌려갈지는 그 금속이 지닌 전하, 즉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우리의 에너지와 극성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한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누구도 우리의 배를 대신 저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우리는 장 안에서 정확히 그에 맞는 자리로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 장이 무한한 힘을 지닌 곳이라면 우리가 다른 위치에 있을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지닌 성질과 정확히 일치하는 자리에 존재한다. 장 안에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는 당신의 존재가 만들어낸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결과다. 따라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바꾸고 그 에너지가 곧 카르마가 된다. 카르마를 진지하게 이해한다면 감히 다른 존재를 해치는 행동을 쉽게 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작은 벌레 하나를 밟는 것도 조심한다. 그 작은 생명을 끊는 카르마를 스스로에게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르마는 우리에게 내적 훈련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카르마는 모든 존재가 우주 앞에 스스로의 존재 전체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다. 모든 존재는 절대적 차원에서 우주에 완전히 책임을 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렇다. 절대적 차원에서 모든 존재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주에 책임을 진다. 이것은 무한한 장이 가진 힘 때문이며 피할 수 없는 자연의 결과다. 장은 한없이 강력하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많지 않다. 몇 가지 핵심 원리만 깊이 이해해도 충분하다. 그 진리를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 의식이 세계의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모든 것이 스스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 하나다.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 일어난다. 모든 일은 단지 장의 속성이 드러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이 장은 무한하고 보이지 않으며 전능한 힘을 지닌 하나의 거대한 장이다. 마치 거대한 전자기장이 모든 것을 감싸듯이 이 장 역시 공간적 시간적 시작도 끝도 없이 언제나 존재하고 언제나 작동한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지만 그 방식은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조용하다. 이 무한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잠재성은 자연스럽게 현실로 활성화된다. 모든 사건은 이 장의 힘에 의해 아무 노력 없이 스스로 드러난다. 우리가 진화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창조가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세계는 선형적 시간 바깥에서 존재하며 신성한 섭리 속에서 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이 모든 과정은 힘을 쓰지도 않고 그저 장의 본성에 따라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일어난다. 잠재성은 의도를 통해 현실화된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닌 고유한 카르마적 잠재성을 따라 모습을 드러낸다. 카르마란 결국 그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가능성의 집합이다. 그리고 환경이 적절히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 잠재성은 스스로 현실로 떠오른다. 이 역시 장이 가진 무한한 힘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장이라는 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한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구도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의도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이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에고는 교묘하게 끼어든다. 그러나 어떤 개인적 자아가 무언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의도를 품을 뿐이다. 그리고 조건이 무르익는 순간 잠재성은 스스로 현실로 드러난다. 과거 내가 일주일에 3번씩 민거스 산을 오르내리던 시절이 있었다. 늘 지나던 그 산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늦은 봄날 그 자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거대한 용설란이라는 식물이 솟아올라 있었다. 전에는 흔적조차 없었는데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사람 키보다 더 큰 식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도대체 이 식물이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해졌다. 알아보니 그 답은 더 놀라웠다. 그 씨앗은 무려 150년 동안 땅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정확한 순간 습도와 기압, 온도와 햇빛이 모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바로 그 순간 그 잠재성은 마침내 지상의 빛을 향해 모습을 드러냈다. 조건이 갖추어지자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의 힘, 그리고 잠재성의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이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